평범한 하루의 가치는 온유한 성품으로 책임감 있게 공부하는 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을 만났을 때 오늘 어떻게 보냈니? 하고 물으면 그 학생은 늘 그저 그랬어요. 하고 대답합니다. 혹시 생각나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얘기해 줄래? 하고 재차 물어도 그 학생은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우야, 뜬금없는 일을 당해 평범한 하루를 잃어버린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 하나 해줄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 얘기해 주세요. 게오르교가 쓴 25시 이야기란다.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해요. 루마니아의 어느 시골에서 한 농부가 사랑하는 아내하고 두 아들과 단란하게 살고 있었어. 나라 안팎으로는 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깊어지고 있을 때였는데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이 농부 요한이 어디론가 끌려갔어. 왜요? 유대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어. 요한이 정말 유대인이었나요? 물론 아니었지. 그런데 요한의 아내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던 마을의 경찰서장이 요한의 서류를 유대인으로 조작해버렸던 거야. 갑자기 남편을 잃은 아내는 자기 남편은 유대인이 아니라며 여기저기에 탄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오히려 그 경찰서장은 유대인의 재산은 몰수 대상이니 집이라도 지키고 싶으면 남편과 이혼해야 한다 고 협박했지. 아내는 아이들과 살아가기 위해 하는 수 없이 이혼 서류에 사인해야만 했단다. 루마니아의 한 노역장으로 끌려가게 된 요한 역시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항변했어.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 이 와중에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까지 받게 되자 상심한 요한은 그 수용소를 탈출해서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도망가 버렸단다.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려고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표를 얻지 못했어. 그러던 차에 검문에 걸려버렸단다. 신분증이 없던 그는 헝가리 당국에 체포당해 간첩으로 오인을 받아 모진 고문을 받았지. 요한이 너무 불쌍해요. 가족과 강제로 헤어지고 온갖 억울한 일을 다 겪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래, 요한은 유대인 수용소에서 1년 반을 보냈는데 지금은 루마니아의 스파이로 몰려 신문당하고 있으니 말이야. 그때 독일로부터 노동자를 차출해서 보내라는 명령이 떨어졌어. 헝가리 당국은 구금하고 있던 요한을 헝가리 사람으로 둔갑시켜 독일로 보내버렸어. 독일의 오렌버그 수용소로 간 요한은 날마다 힘든 노역을 했지. 그러던 중 히틀러의 SS 친위대의 한 대령이 요한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어. 요한이 골상학적으로 우수한 아리안 혈통 중에서도 순수한 게르만 후예라고 생각한 거야. 요한은 하루아침에 위대한 게르만인의 표상이 되어 SS 친위대 제복을 입고 사진 찍혀 약 4,000개의 독일 제국에서 출간되는 잡지에 표지 모델로 실리게 되었어. 그래요? 요한이 스타가 되었네요? 그래, 요한의 신분도 바뀌었는데 그 사이 2년간의 노역에서 벗어나 그 수용소의 경비병이 되었단다. 이렇게
1년 반이 지났을 때 독일이 전쟁에서 참패했어. 와, 요한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니. 하지만 이전에 찍혔던 사진 때문에 전범으로 몰려서 다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단다. 집을 떠나온 지 8년이 되었을 때 요한은 연합군의 군사법정에 서게 되었어. 요한의 변호사는 전쟁이 끝난 만큼 요한과 요한의 가정에도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서두를 열며 요한의 아내가 요한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 내려갔어. 아내는 자신이 이혼 서류에 강제로 서명해야 했던 이유와 독일로 피신해 있는 동안 러시아군에게 겁탈당해 아이를 하나 더 갖게 되었다고 하고 있었지. 그러면서 당신이 안 보겠다고 해도 좋으니 꼭 답장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 변호사는 재판장의 판결이 곧 이 여인이 기다리는 답장이 될 것이라는 말로 변론의 끝을 맺었지. 요한은 자유의 몸이 되었단다. 와, 다행이네요. 요한은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네요. 그래, 갑작스레 집을 떠난 지 10년 만에 드디어 아내와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구나. 그 사이 요한은 얼마나 평범한 하루를 그리워했었을까.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가 별뜻 없이 말한 평범한 하루가 새삼 소중하게 다가오네요. 그래, 뛰어나거나 특별하지는 않다는 이 평범이라는 말 속에 일상의 소중함, 곧 자유를 누리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보물과 같은 전제 조건이 숨어 있구나. 그렇다면 저는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별다른 일이 없이 살았으니 정말 소중한 날들을 보낸 거군요. 그렇지. 전쟁이나 천재지변을 빼고라도 혹시 그 사이에 너나 너의 가족이 곤경에 빠졌거나 누가 아팠거나 무슨 사고라도 났다면 넌 결코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 없었을 거야.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범했던 것이 참 다행이에요. 그래, 이 평범 속에 생명이 안정되게 자라나며 계획한 무슨 일을 차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엄청난 양분이 들어있단다. 이제 평범의 가치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구나. 평범한 날이 지속되면서 묘목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며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듯 너 또한 키도 자라고 실력도 기르며 튼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란다. 좀 엉뚱할지 모르겠지만 이 평범한 하루를 돈으로 따져보면 얼마나 될지 궁금해요. 참 재미있는 생각이구나. 혹시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간 성경 이야기 기억하니? 예, 그 주인은 자기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래, 난 왠지 그 주인이 맡긴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하나님을 떠나 허망한 것을 쫓으며 방황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하루의 가치를 계산해 보자꾸나. 예, 얼마가 될지 궁금해요. 달란트의 가치를 찾아보니 시대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네. 그렇지만 대체로 구약시대에는 금 34kg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고 신약시대에는 근로자의 20년치 임금에 해당한다고들 하고 있구나.
여기에 근거해서 금 34kg의 가치를 2024년 현재 시가로 계산해 보니 대략 30억 원쯤 되고, OECD에서 발표한 한국의 근로자의 20년치 평균 임금으로 따져보니 대략 13억 원이 되는구나. 우와, 그러면 그 달란트를 금으로 받았다고 할 때 5달란트를 받은 종은 150억 원을, 2달란트를 받은 종은 60억 원을,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은 30억 원을 받은 것과 같네요. 요즘 가치로 따져보니 더 실감이 나네. 1달란트만 받았다 해도 우리가 받은 평범한 하루의 가치는 엄청나게 크네요. 이제부터는 이 하루를 소중하게 여길래요. 그러자꾸나